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나요? 분명 큰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을 깊게 후벼 파고 쉽게 잊히지 않았던 순간. 그런데 더 억울한 건 그 사람은 정작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알아채고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면 좋을 텐데, 한마디라도 사과하면 속이 덜 상할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잘못을 인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을 쏟아내며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태도를 바꾸도록 만드는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대가 진심으로 잘못한 점을 깨닫고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현명한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상대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꼈던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운함을 겪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영 씨는 친한 친구인 수진 씨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 바쁜 생활을 하느라 한동안 얼굴을 못 본 터라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수진 씨는 약속 시간에 15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미안, 길이 너무 막혀서. 수진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나 태연해서 민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늦어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태도라도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속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더욱 서운했던 것은 대화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수진 씨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겼는지. 민영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단순한 청중에 불과한 걸까? 이 친구는 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까? 결국 약속이 끝난 후 민영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몹시 씁쓸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굳이 수진 씨에게 말해야 할까?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될까? 그러나 참기만 한다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는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 너는 왜 늘 자기 이야기만 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 순간의 감정적인 불만으로만 비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이 친구가 스스로 태도를 돌아보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까요? 그날 밤 민영 씨는 고민 끝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오랜만에 봐서 좋았는데 내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웠어. 다음엔 서로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짧은 메시지는 수진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순한 불만이나 비난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수진 씨는 생각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너무 내 이야기만 했구나. 다음번엔 민영이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줘야겠다. 이처럼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말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응은 감정적인 분노와 원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감정이 들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감정을 그대로 억누르고 아무 일 없던 듯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의 서운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져나와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며 상대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너 왜 맨날 이래?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내 말을 전혀 안 들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공격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변화를 원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그러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서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상대가 변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진심을 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도 점차 변화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칙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혼자 사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해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동료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지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동료는 계속해서 일을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쯤 지수는 동료에게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회의에서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수고했다라고 말했을 때 동료가 마치 자신도 열심히 일한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지수의 감정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지수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는 도대체 한 게 뭐야? 나는 밤새 가면서까지 일했는데 너는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변명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며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지수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한 공간에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힘들었어. 처음에는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했어. 지수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서로 역할을 좀 더 분명히 나누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반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동료는 예상과 다르게 미안해. 나는 내가 괜찮을 줄 알았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게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감정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현명하게 표현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화법이 왜 효과적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대에게 서운함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거울 효과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화를 내며 맞서려 합니다. 그런데 거울 효과를 활용하면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무너뜨리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친한 친구인 수진과 함께 여러 해 동안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약속을 자꾸 미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 다른 친구들과 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속이 상했지만 곧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효과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어렵게 시간을 맞춰 만나게 되었을 때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내가 혹시 너한테 불편하게 했던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라고 말했지만 혜진이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바쁜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이랑은 잘 만나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수지는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혜진을 대했고 우정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이 무심했던 점을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거울 효과는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대화 방식과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거나 반대로 침묵하며 거리감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부분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맙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메시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느끼면 너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넌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런 식의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격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충돌만 남게 되죠. 하지만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해. 나는 내가 약속을 자꾸 미루니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기보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메시지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는 직장에서 늘 자기 공을 가로채는 동료를 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자신이 낸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발표하는 동료에게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아이메시지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회의할 때 내 아이디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내 의견도 좀 더 존중받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동료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회의에서 민준이 발표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의견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바꾸게 만들려면 우리는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처럼 아이메시지를 활용하면 상대는 방어적 태도를 덜 보이며 우리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또 다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상대가 더욱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안 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서운해 라고만 하면 상대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법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후 상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희진은 절친인 지영과의 관계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도 자주 갑자기 취소하거나 늦게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진은 혼자 카페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희진도 점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넌 왜 약속을 맨날 이렇게 어겨? 라고 말하면 지영이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희진은 I 메시지를 활용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는 내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늦게 오는 일이 많아서 솔직히 좀 서운해. 나는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미리 일정을 조정해 두는데 그럴 때마다 나 혼자 기다리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할 때가 많아. 앞으로 혹시 약속을 취소해야 하면 조금 더 일찍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일정 조정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자 지영은 미안해하며 정말 미안해. 난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몰랐어. 앞으로는 최대한 미리 말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약속을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미리 연락을 주었고 희진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해도 그 변화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상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희진이 이후에 지영이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너 요즘 약속 미리 알려줘서 나 너무 편하고 고마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변화가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 행동을 지속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대화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가 스스로 태도를 바꾸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 I 메시지를 사용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상대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지 알게 됩니다. 셋째, 상대가 태도를 바꾸었다면 그 변화를 칭찬하고 강화해야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단순한 불만으로 끝내느냐,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서운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던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